자, 이제 수업을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저번 시간에 예고 드렸던 대로 게시판을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 있는 콘솔로 운영되는 간단한 게시판을 좀 만들어 볼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 공부를 시작하기 전 혹은 시작하고 나서 취업을 생각할 때 개발자 신입의 약간 기본 소양 같은 느낌으로 CRUD 라는 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CRUD는 게시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흔한 게시판 맞아요. 그거예요. 그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고 글을 조회하고 그리고 글을 수정하고 삭제하는 이런 기능들, 그런 걸 이제 CRUD라고 보통 줄여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기본 소양의 게시판이 지금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 메인 클래스를 실행시킬 때 이쪽에 보면 자바 어플리케이션으로 실행을 한다 라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F11 혹은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하는 게 다 이걸로 실행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기본 소양 CRUD는 이게 아니라 웹이에요. 웹 프로젝트의 CRUD, 그게 기본 소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자바 1, 2만 듣고 하는 거는 사실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은 웹 프로젝트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자바 코드도 필요하고요, JSP라고 하는 자바 서블리 페이지 혹은 자바 서버 페이지라고 하는 그 화면단을 구성해 줄 친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도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조화가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 흔하게 알 수 있는 이런 사이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뭐 이거는 이미 대형 플랫폼에서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처럼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여러분들 자바 끝나고 뭐 다른 기초 언어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웹앱 개발, 학원에서는 웹앱 개발 수업으로 이제 백엔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기본 자바로 사용하는, 콘솔로 사용하는 게시판에 DB를 사용하는 게시판 플러스 이제 화면단까지 갖춘 게시판까지 다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기 전에 이제 신입 개발자가 갖춰야 되는 기본 소양 정도는 다 이제 수업에서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 취업 준비를 도와드리는 수업으로 커리큘럼이 짜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할 거는 이제 자바 하나밖에 안 배웠죠. 지금 수업에서는 자바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자바만 활용하는 콘솔을 이용하는 게시판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기존에 하던 프로젝트는 그냥 두고요, 새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아티클 매니저라고 할게요. 프로젝트 만드는 방법은 이쪽에 파일, 뉴, 자바 프로젝트 해도 되고, 여기서 컨트롤 N 누르고 자바 프로젝트 해서 들어와도 되고, 이런 거는 할 줄 아셔야 돼요. 자바 초반에, 자바 1 초반에 했던 내용입니다. 이클립스 설치하고 나서 프로젝트 만드는 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사용할 JDK 버전 요거 하나만 잘 신경 쓰면 돼요. 우리 지금 1.8 쓰고 있죠. 1.8로 만들어주면 되고, 1.8은 여기가 활성화가 안 돼요, 이 모듈이라고 하는 곳이. 근데 만약에 1.8이 아니라 뭐 11, 15 이런 고버전을 쓰고 계셨다, 그럼 이쪽 모듈이 활성화가 돼 있을 텐데 이거 체크박스만 해제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는 1.8이니까 어차피 활성화가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피니시 그냥 만들면 되고, 자바 프로젝트는 이렇게 간단해요. 왜냐면 할 수 있는 것도 간단한 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근데 웹 프로젝트,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메이븐 같은 걸 많이 사용하시게 될 텐데, 메이븐 프로젝트 같은 걸 만들려면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프로젝트를 만드는 단계에서도 내가 입력해줘야 될 것들이 꽤나 더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자바 프로젝트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자, 여기다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새로 만든 프로젝트에다가
얘 이름도 메인으로 해주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수업 때 사용하던 프로젝트는 클로즈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열어놓고 쓰셔도 돼요. 어차피 파일 그 크기가 그렇게 큰 애가 아니라서 속도 차이에 그렇게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내가 실무에 나가서 프로젝트를 하나의 이클립스로 여러 개를 관리할 때는 프로젝트마다 규모가 꽤나 크기 때문에 처음에 이클립스 킬 때 로딩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작업하는 중간중간에도 얘네들을 읽어드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불필요한 프로젝트는 클로즈 해서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현재 상황에서는 굳이 안 해도 된다. 어차피 큰 규모의 프로젝트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서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저는 지금 이렇게 패키지가 자동으로 만들어졌는데 패키지 안 만들어지신 분들 계신가요? 디폴트 패키지? 그러면 위에다가 이거 적어주세요. 메인 클래스 만약에 디폴트 패키지로 돼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 상태로 여기다가 맨 첫 줄에다가 이거 화면에 있는 이거 적어주세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요거 보고 적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 이게 디폴트다, 그러면 그냥 이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빨간 줄이 뜰 거예요. 제가 그냥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마 이 상태로 만들어진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기 위에다가 패키지 아티클 매니저 이런 빨간 줄 떠있죠? 마우스 올려서 무브, 리무브 말고 그냥 무브 하시면 여기 디폴트 패키지가 알아서 바뀝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패키지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현재까지는 얘는 사실상 이제 프로젝트 구조를 좀 나누기 위해 좀 폴더 정리 같은 느낌으로 쓰는 패키지는 폴더 정리 같은 느낌으로 쓰는 건데 아직까지는 크게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자, 우리가 메인 클래스를 만들었고 이제 메인 메서드 또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 상태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하나 있죠. 내가 프로젝트 하나를 새로 만들었다면 초반에는 공부하고 있는 초기에는 이런 테스트 하나 해서 내가 세팅한 게 잘 되는지 확인 한번 하고 진행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테스트 하이 찍어봤는데 잘 나오네요. 이러면 문제가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좀 숙달이 돼서 자바를 가지고 어느 정도 다룰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근데 지금 초반에는 아직 어색하니까 이런 거 한 번씩 하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지금부터 오늘 수업 동안 여기다가 치는 코드는요, 여러분들이 안 따라 치셔도 돼요. 어차피 수업 페이지로 공유를 드릴 건데 어떻게 드릴 거냐면 하나만 예시로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바 초기에 여러분들한테 깃을 가입을 했지만 이 수업에서는 깃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설명을 드리진 않겠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자바 진도 나가기에도 좀 빠듯해요. 그래서 깃을 다루려면 그래도 한두 시간 정도는 다뤄야 되는데 그 시간에 게시판을 그냥 더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깃 사용법은 구글링을 통해서 터득을 하시고요. 지금 제가 수업 페이지에 새로 고침 해보시면 링크 하나 올라갔을 거예요. 이거 눌러보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제 걸 따라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 코드에 이거 그냥 복사해 가서 적용시키면 돼요. 근데 하나 좀 다른 걸 보여드리자면 얘는 지금 다 추가라 똑같으려나? 그래도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보시면 빨간 부분이 있고요, 초록색 부분이 있어요. 빨간 부분들은 원래 있던 기존의 코드에서 지워진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업 페이지에 공유를 드릴 때
순서대로 공유를 드릴 건데 처음에 이걸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복사해서 넣으면 일단 되겠죠. 패키지나 클래스 이름만 맞춰주면 돼요. 변수 이름 이런 거나.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거 할 건데 이거 그대로 갖다 붙여넣기 하면 에러 날 거예요. 여기 빨간 부분을 보고 얘네들은 지워줘야 돼요. 이게 싫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브라우저 파일 눌러보면 여기 들어가서 메인.java 이거 긁어다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쉬운데 우리가 진도를 나가는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팩토리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자 여기로 들어왔어요. 제가 수업페이지에 여기 이 링크를 걸어 드릴 건데 이런 링크들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런 빨간색 초록색 섞여 있는 여기서 우측에 브라우저 파일스 있어요. 이거 눌러보시면 이런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거 들어가세요. 폴더 들어가면 main.java가 나오거든요. 이거 눌러보면 여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코드가 있어요. 이거는 빨간색 초록색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갖다 붙여넣기 하면 돼요. 단 패키지명 우리 지금 패키지명 다르죠. 이거를 그냥 편하게 하시게 패키지를 아예 이걸로 진행을 할게요. 제가 어차피 지금 중요한 건 이게 아니니까 그냥 이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만 바꿔주고 다시 무브 해주고 기존에 있던 아티클 매니저는 지워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코드를 가져가서 사용하는 방법은 가르쳐 드린 거예요. 수업 페이지에 하나하나 진도를 나갈 때마다 공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그 깃 화면은 제 건 아니에요. 다른 강사님께서 진행했던 수업에서 진행하셨던 내용인데 제가 작성하는 코드가 이거랑 거의 싱크로율이 많이 높을 거예요. 저도 어차피 이 커리큘럼대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코드랑 조금 다르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기반은 똑같아요. 변수명 뭐 이런 거 정도만 좀 다르고 순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그거에 맞춰서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이제 코드는 따라치느라고 설명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일단은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먼저 이런 거 하나 놓고 시작을 할게요. 이거 실행하면 당연히 시작 끝 그냥 나오겠죠. 자 저희 혹시 자바 1 초반에 코드어 백제 문제 푸는 방식 설명드리면서 스캐너 썼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콘솔을 이용한 게시판을 만들 거기 때문에 콘솔에 뭔가를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스캐너라는 거를 활용을 할 겁니다. 스캐너 지금 스캐너 쪽에서 안 되고 있는 거는 임포트가 안 돼서 그런 거겠죠? 마우스 올려서 확인해 보면 임포트 있고요. 얘를 간단하게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 눌러서 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실행시키면 뭔가 입력을 받게끔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냐면 현재 우리는 이제 입력받는 스캐너를 사용하겠다 라고 변수 만들고 객체 만들어서 연결만 했어요. 얘를 가지고 실제로 입력받게 하는 그런 메서드를 사용한 적이 없죠. 그래서 아직은 입력을 받으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원래 입력을 받게끔 해놓으면 여기 빨간색 네모 떠있고 실행 중에서 멈춰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입력 받고 프로그램 종료할 때까지 계속 입력을 받을 텐데 지금 현재는 이거 한 줄만 놓고 보면 어떤 구조예요 이거? 우리가 많이 해왔던 거죠. 이거 말로 설명할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거. 네, 스캐너 타입에 sc라는 변수를 만들고 스캐너 객체
하나 만들어서 연결. 우리가 그동안 계속 해왔던 객체, new 객체 해서 변수에 연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얘도 이 모양이 좀 다르고 임포트 했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얘도 똑같은 원리로 작동을 하는 애입니다. 그리고 요 안에 이 시스템.in 얘는 뭐죠? 네, 생성자인데 얘만 놓고 보면 뭐죠? 그러니까 생성자는 여기까지가 생성자고 얘만 놓고 보면 얘는 인자죠. 인자. 네. 객체 만들 때 인자 매개변수 하나 있는 생성자한테 일 시켜서 이 인자 넘겨줘서 그 생성자가 객체를 만들도록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똑같은 거예요. 구조가 달라졌다고 해서 두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거를 계속해서 해온 거예요. 지금 한 15일? 오늘이 15일차 수업인데 15일 동안 15일이면은 3시간씩 45시간이거든요 45시간 동안 그 중에 한 20시간은 이거 했어요. 객체. 그러니까 계속 해왔던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객체, 스캐너 객체가 연결되어 있는 SC한테 리모컨 작동시켜라 라고 하면 뭐가 많이 나오죠. 얘가 기본으로 제공되는 메서드들이겠죠. 얘는 사용자 정의 객체가 아니니까. 그럼 이 메서드들 중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건 딱 이거밖에 없어요. next, line, 그리고 next, int, 그리고 next. 사실 사용은 이거 하나 해요. next line. 근데 next int, next 이게 뭔지는 아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혹시 그 코드 백제 설명드릴 때 이것도 제가 설명을 했었나요? 이거 next int, next 뭔지 아시겠나요? 자,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next line은요, 이걸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냥. 자, 지금 스캐너 연결되어 있는 변수에다가 리모컨 작동시켜서 next line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을 해라 하고 어떤 변수에 넣고 있죠. 그러면 이 메서드가 실행되고 나면 뭔가 남을 거고 그 남은 걸 여기에 넣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얘는 리턴 타입을 가진 메서드겠네요. 자, 이대로 실행을 해보면 지금 멈춰있죠? 빨간 네모 떠있고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는데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명령어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입력한 명령어가 cmd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변수를 우리가 지금 출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단 기본적인 입력 방법이에요. 자, 근데 next line에 이 next line이라고 하는 메서드의 특징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뭔가 공백을 포함시켜서 쭉 아무거나 눌렀죠. 중간중간에 공백들이 있죠. 한 칸도 있고 여러 칸도 있어요. 자, 엔터를 누르면 이게 그대로 나와요. 이 공백 포함해서 문자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 이유는 이 next line이라고 하는 애가 명령어로 입력받는 이 한 줄 자체를 저장하는 거예요. next line. 그래서 이 한 줄을 우리가 입력한 한 줄을 그대로 저장을 하고 그대로 뱉어줍니다. 우린 변수에 넣었기 때문에. 자, 그럼 바로 차이를 좀 보기 위해서 next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제 next line을 주소 걸어놨고 next죠. 다시 실행을 시켰을 때, 자, 똑같이 이렇게 치면 나와요. 일단 이건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또 공백 넣었죠. 얘는 공백이 시작되는 시점 전까지만 보여줍니다. 저장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MD에
이렇게 입력을 했지만 우린 이렇게 입력을 했지만 띄어쓰기 한 번 한 순간 그 전에 있는 것까지만 여기에 저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cmd. 그러니까 얘의 리턴은 첫 단락이 되겠죠. 띄어쓰기 하는 순간 두 번째 단락이 되는 거라서 넥스트의 리턴은 첫 단락, 한 단락만, 그래서 요만큼만 리턴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럼 넥스트 인트. 얘는 이름만 봐도 뭔가 느낌이 오시죠?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똑같이 하려고 스트링 cmd 갖다 붙였는데 뭐라고 하죠? 네, 얘 타임 미스매치예요. 왜냐면 얘는 정수를 받는 애거든요. 정수를 받는 애인데 스트링 변수에다가 넣겠대요. 그러니까 얘는 입력된 결과에 대해서 정수가 들어와야 돼요. 그럼 정수를 넣어줘야 되는데 정수가 지금 스트링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올바르게 쓰려면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럼 에러가 사라졌죠? 그리고 실행을 했을 때 정수 입력 받는 거 이렇게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1, 2, 3 띄고 1, 2, 3이라고 했어요. 얘는 앞에만 잘려요 그냥. 왜냐면 공백은 정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인식을 해주는 거고. 그럼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뭐라고 해요? 여기 input mismatch exception이라 그래서 input이라는 건 내가 넣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입력한 값이 타입이 안 맞는다 라고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int 정수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문자열을 입력을 했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구별을 하시면 되고, 이걸 왜 이것만 해도 되냐면 밑에 보면요, 바이트, 쇼트, 롱, 플롯, 더블 이런 거 있어요. 느낌 다 오시죠? 네. 타임만 잘 맞춰서 쓰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스캐너는 지금 자바를 활용할 때만, 이 자바 어플리케이션으로 뭔가 할 때만 보통 사용을 해요. 여러분들 실무 나가면 스캐너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아주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 돼요. 현재로서는 우린 이거 가지고 할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좀 알아야겠죠. 우리가 아까 cmd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입력한 값을 담아서 보여줬죠. 이렇게. 그럼 우린 이 cmd라는 값에 우리가 입력한 명령어라는 게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럼 그 저장된 명령어를 cmd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활용해서 처리를 많이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냐? 일단, 그리고 프로그램 딱 시작을 하고 보면 아무것도 없죠. 여기다 뭘 입력해야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알지만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여기에 뭐야 이거 어떡하라고 이런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명령어를 입력하게끔 모양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여기를 프린트 F로 쓴 이유는 ln으로 쓰면 이 명령어 출력되고 나서 요 밑에서 커서 깜빡이겠죠. 그래서 그냥 F로 쓴 거예요. 요 옆에서 입력 받으라고. 그럼 얘 실행돼서 출력될 거고, 그 밑에 입력받는 커서 나오겠죠. 입력하면 그거 cmd에 저장될 거고, 우린 그거 출력하는 거 지금 하고 있어요. 명령어를 여기 한글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테스트. 현재 명령어 입력받는 것까지 완성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게시판에 대한 거를 시작을 해볼 건데, 지금 게시판의 전체 틀 구조 거의 다 왔어요. 한 반 왔어요.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이게 사실 게시판 구조의 절반 끝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cmd라고 하는 애가 명령어잖아요. 그럼 이 cmd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입력한 명령어가, 예를 들면 우리가 입력한 명령어가 뭐 article write다. 그러면 글쓰기 기능을 하게끔 만들어 줄 거고요. 우리가 입력한 명령어가 뭐 article list다. 이러면 글 목록 기능을 하게끔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이런 거를 진행을 할 건데, 이런 거를 진행을 하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프로그램은 명령어 한번 입력받으면 끝나죠.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를 영원한 굴레 안에 가둬 놓을 거예요. while인데 제가 지금 쓴 게 뭐예요? 그러면 while true, 종료 조건이 true래요. 그럼 이 while문은 어떤 while문이죠? 네, 무조건 실행되고 무한반복하는 무한반복문이죠. 무한루프예요 지금. 왜냐면 종료 조건이 true인데 true는 항상 참이죠. 그럼 계속 돌겠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코드에서 나고 있는 에러가 unreachable 코드예요. 도달할 수 없는 코드. 왜냐면 얘는 무한반복이니까 이 안에서 특정 조건을 만났을 때 반복문을 탈출하게끔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 밑에 있는 코드는 영원히 실행이 안 될 거니까. 이거 탈출 반복문 할 때 저희 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여기를 보여드릴게요. 자, 참, 그리고 우리 아까 여기 SC라고 하는 스캐너 타입의 변수 만들어서 썼잖아요. 지금 객체 연결되어 있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 객체가 이렇게 연결돼서 SC, 그러니까 스캐너 객체는 한번 연결을 해서 사용하겠다고 만들어 놔요. 그러면 프로그램 끝날 때쯤에 한번 얘를 꺼줘야 돼요. 이게 원칙이기는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없어도 프로그램이 꺼지지 않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진 않는데, 원칙적으로는 스캐너 객체는 사용을 했으면 밑에서 꺼줘야 됩니다. 이거를 프로그램 끝 위에다가 하나 올려놔 줄게요. 그리고 자, 이거를 보여드리죠. 지금 현재 unreachable 코드가 나오고 있고 이 무한루프 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얘를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브레이크라고 그 코드를 쳤는데, 이 브레이크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그냥 단어만 봤을 때 뭐예요? 멈추는 거죠. 브레이크 멈추는 거죠. 이 무한루프든 무한루프가 아니든 그냥 반복문 안에서 쓸 수 있는 문법 중에 하나예요, 브레이크는. 근데 얘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 자, 반복문을 들어와요. 그럼 이 안에 내용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뭐 조건에 따라 뭐 실행되고, 스텝 밟고 다시 올라갔을 때 또 참이면 또 내려오고, 이게 반복문이었죠. 기본 실행 구조. 근데 반복문을 실행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만나요. 만약에 코드가 브레이크를 만나요. 그러면 이걸 만나는 즉시 반복문을 무조건 탈출해요. 이게 무한루프든 무한루프가 아니든 무조건 탈출해요, 그냥. 그래서 얘를 맨 위로 올려놓으면요, 얘가 unreachable 코드가 나와요. 왜냐면 반복문 시작하자마자 끝날 거니까 얘는 의미 없는 코드가 돼버리는 거죠.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은, 브레이크는 이렇게 반복문을 강제로 탈출시킬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쓰냐, 조건을 걸어놓고 이 조건에 해당을 하면 나가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우리가 지금 쓸 것도 그런 방식이에요. if cmd 하고 점 찍었죠 제가. 이것도 이제 스트링 변수, 스트링 타입에서 기본 제공하는 메서드들이 있는데, 여기 안에 보면은
equals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 앞에 있는 equals 앞에 있는 이 cmd가 갖고 있는 문자열이랑 이 뒤에 오는 문자열이 같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equals 우리가 알고 있는 equals의 뜻도 같냐, 같다 이런 거죠. 똑같아요. 얘도 좌변 cmd, 좌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앞에 있는 cmd랑 이 뒤에 올 문자열이 같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얘는 같으면 true를 리턴해서 이 조건문을 타게 될 거고요. 같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뭘 넣어줄 거냐면 exit 종료라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얘가 exit이랑 같으면 명령어가 그때 브레이크 하겠다. 무한루프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밑에 있는 코드가 이제 빨간 줄이 사라졌죠. 사용할 수 있는 코드가 됐어요. 얘를 한번 볼게요. 자, 무한루프에 갇혔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막 입력을 하면요 계속 나와요. 입력을 안 해도 나오고요, 아무거나 쳐도 다 나와요. 근데 이거 입력하면 좀 깨졌네. 일단 넘어가고 이렇게 이거 입력하게 되면 지금 이거예요. 이거 우리 조건 걸어놨죠. cmd가 얘랑 같으면 이란 얘기는 우리가 입력한 게 어디 들어있어요? 아니요, 우리 입력한 거 cmd에 들어있죠. 지금 엔터 치면 이게 cmd로 들어가서 출력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cmd가 exit 들어있는데 그게 얘랑 같냐고 물어봤죠. 같으니까 프로그램 끝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만났기 때문에 방법문 탈출해서 종료하고 끝. 그래서 우리가 무한루프를 탈출하는 구멍을 만들어 준 겁니다. 자, 이런 것도 하나 해줄까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입력하려고 하는 명령어가 정해놓은 게 이거 하나밖에 없죠. 이거 말고는 어떤 걸 쳐도 계속 무한루프로 명령어 받을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지금 지정해놓은 명령어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명령어를 쳤을 때에는 아까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냥 명령어 입력만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거 하나 출력을 해줘 볼게요. 그러면 아무거나 치면 이제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라고 나오죠. 우리가 지정해놨던 exit 치면 끝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야 이거? cmd에 여기 보면 length라고 하는 애도 있어요. 얘는 뭘 것 같아요? 네, cmd 안에 들어있는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해주는 메서드예요. 그럼 얘가 0이라면 0이랑 같다면 여기서는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명령어를 입력해주세요 하나 보여주고 여기서 continue라고 하는 개념을 쓸 겁니다. 이 continue는 뭐냐면요, 아까 break는 얘를 만나면 그냥 바로 반복문 탈출이었죠. 이 continue는요, 얘를 만나는 즉시 그냥 반복문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반복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코드를 보면 얘를 만나게 되면 그냥 명령어 입력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다시 이 밑에 있는 거 뭐가 있든지 신경도 안 써요. continue는 다시 올려보내서 명령어부터 입력받게 하는, 반복문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문법이고, 브레이크는 만나는 즉시 반복문 탈출. 이 두 가지 잘 생각을 하시고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거까지 한 거잖아요. 명령어 입력 안 했을 때 명령어 입력해라, 아무거나 쳤을 때 존재하지 않는다, EXID 치면 종료, 이것까지 한 거잖아요. 기본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게시판 안에. 근데 이거 입력된 명령어 출력되는 건 이제 좀 지울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부터 좀 해볼 거예요. 왜 자꾸 이게 일로 들어오지? 자, 아까 우리가 EXIT 했던 것처럼 CMD equals 이거 해볼 거예요. 이거 write article write, 우리가 입력한 명령어가 article write라면 아니다, 이거 말고 리스트부터 하죠. 리스트부터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article list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글 목록이 나와야 되죠. 이게 글 목록 기능 나와야 되는데 현재 우리는 글이 없어요. 글 쓰는 기능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록에 나올 게 아예 없죠. 그래서 그냥 일단 요걸로 해줄 거예요. 게시글이 없습니다. 현재 없으니까. 이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article list라고 쳤을 때 게시글이 없습니다 잘 나오죠. 몇 번을 쳐도 잘 나와요. 다른 거 치면 뭐라고 하는 거고. 자, 이렇게 요거를 하나 만들어 놓고 얘네를 좀 분리할게요. 종료하는 거랑 명령어 길이 0일 때 명령어 입력하라고 뱉어주는 거, 그리고 컨티뉴를 올려 보내는 거, 이거 두 개를 좀 분리하겠습니다. 왜냐면 얘네는 결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앞으로 여기다가 쭉 써내려가야 되는 애들과는 결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건데 얘를 위에다 놓자. 그러면 명령어 입력 받을 때 명령어 길이가 0이라면 아무것도 안 쳤으면 요거 하고 바로 올라갈 거고요. 바로. 근데 명령어 길이가 0이 아니라서 이거 안 타고 내려왔으면 EXIT인지 먼저 검증을 할 거고, 여기서 만약에 EXIT다 그럼 브레이크 만나서 그냥 탈출해 버릴 거고요. 근데 EXIT가 아니다 그럼 얘도 실행 안 되니까 빠져나와서 이제 이게 실행이 될 거예요. 얘네가 이 밑에 있어도 돼요. 코드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밑에 있게 되면은 여기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얘네가 이걸 검사를 다 하겠죠. 이것들을 불필요한 거예요. 얘네가 컨티뉴 브레이크 만나면 위에 있었을 때는, 여기 있었을 때는 CMD 길이가 0이냐 먼저 보고 0이 아니면 내려올 거고 0이면 컨티뉴해서 올려 보내죠. 그럼 이 밑에 있는 게 뭐가 있든지 간에 신경을 안 쓴다 그랬죠. 근데 얘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명령어 입력받고 먼저 이거부터 검증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다 해당을 하지 않을 때 밑으로 내려올 거고, 해당을 했다 그래도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네 봐요. 그리고 여기서 뭔가 일치하는 게 있으면 여기서 일치했다 그럼 컨티뉴 올라갈 거고, 여기서 일치했다 그럼 반복부 나올 거예요. 너무 비효율적인 거죠. 얘네를 안 해도 되는 건데 얘네가 밑에 있어서 얘네를 하고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코드를 짤 때는 이런 것도 생각을 좀 어느 정도 하면서 짜야 합니다. 순서를 좀 맞춰준 거고요.
자, 이번에는 equals article write, 아까 하려던 거 마저 할 거예요. 여러분, 일단 명령어는 생겼잖아요. 우리가 지금 명령어 추가하고 있는 거예요. article list, 우리가 입력한 cmd가 article list랑 일치하냐, article write랑 일치하냐, exit랑 일치하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의 명령어를 추가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 우리가 입력한 게 article write일 때, 글쓰기를 하고 싶어서 얘 입력을 했을 때 어떻게 글을 쓸 것이냐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가졌다가 4시 5분부터 다시 하도록 할게요.